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젊어 보인대요. He looks young.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젊으면 젊은 거고 늙으면 늙은 건데 하필 젊어 보이는 건 뭐예요? 어떨 때 우리가 젊어 보인다고 느끼죠? 그 남자 앞에 뭐가 보여야 이런 판단을 할까요? For his age. 앞에 그의 나이가 보여야 되는 거야. 영어 for 자체는 앞쪽에 눈에 선한 거죠. 전치사 for는요. for라는 단어 있죠. 이 for하고 어원이 같아요. 발음도 거의 같죠. for. 이 for는요.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fore, 앞에 있다죠. 그래서 이전에 라는 뜻이 되죠. forehead, 앞에 있는 머리, 그래서 이마예요. forearm, 팔인데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팔뚝, 그거를 forearm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fore는 앞쪽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for도 이 for랑 어원이 같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앞쪽에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먼저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I bought some chicken. 무려 치킨을 사셨네요.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뭐가 아른거리나요? 물리적인 공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심리적으로 상상에 의해서 앞에 뭐가 보여요? For my wife and kids. 눈앞에 for my wife랑 kids가 보이죠. 이 영어 자체는요.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 치킨을 샀는데 치킨 앞쪽에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여우 같은 아내가 보이는 거야. 그 이미지를 우리한테 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추론을 해야죠. 그러면 이 상황을 뭐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우리말로? 그렇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치킨을 샀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라고 해석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for를 무조건 그냥 for는 위하여, 위하여는 for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for라는 말을 보시고 나서 원어민들처럼 그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위하여로 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아이들이요, 맨날 아빠만 보면 맨날 치킨 사오라고 그러고, 왜 안 사왔냐고 막 그냥 난리치고, 아빠 왔다고 인사는 안 하면서 그냥 아빠 치킨해! 막 이런 애들이야. 그런 아이들이 눈앞에, 앞에, for,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얘네들 때문에 사야 돼. 내 얘네들 때 야, 니네 때문에 내 치킨 사왔어.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어인데 이게 아이들을 위하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들과 와이프 때문에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든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든 그건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편하자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영어 for 자체는 앞쪽에 눈에 선한 거죠. 아내와 아이들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또 다른 상상을 한번 이번에 해볼게요. My heart breaks. 야,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왜 아플까요, 가슴이? 눈앞에 뭐가 보여요? 눈앞에 뭐가 보일까? 앞에 뭐가 어른거려요? For my husband. For, 앞에 남편이 있어요. My husband가. Who has been given. 뭘 받았을까? A terminal prognosis.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요, 내 가슴이 너무 아픈데 왜 아파요? 우리 남편 때문에 아프죠. 때문에. 이걸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그건 우리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원어민들이 때문에와 위하여를 구분하고 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거를 때문에라고 하고 싶었으면은 because를 썼겠죠. for는 그게 아니라고. 앞에 남편이 있어서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남편을 위하여 가슴이 아파. 다 가능한 거야. 왜? for는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이 아내 앞에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장면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 문제다 말이에요. 그 추론을 많이 해야지. 눈앞에 남편이 어른거리는 장면.
자, 세 번째. 이번에는요, 직역하는 게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지는 예문인데요. 자, 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Can you do me a favor? 자, 우리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죠? 눈앞에 뭔가가 어른거린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For this broken wheelchair. 앞에 고장난 휠체어가 눈에 어른거리죠. 그리고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for는 위하여니까 이 부서진 휠체어를 위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도움은 나를 위해서 줘야지. 휠체어가 뭐라고 쟤를 위해서 도움을 줘요. 날 도와줘야지. 그래서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거 사실 우리말로도 좀 어색해요. 그렇다고 이걸 뭐 때문에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 이건 좀 딱 떨어지는 해석이 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의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부서진 휠체어 좀 고쳐주실래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의역을 보고 나서 아니 이게 왜 영어에 고치다는 말이 없는데 왜 이거 고치다로 해석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 의역을 한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 그거를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바꾼 것뿐이에요. 직역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요. 우리말로 딱 바꿀 수 있을 만한 정확한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for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명예퇴직 당하고 한국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겠다.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We're going to live in the States. 야, 우리 이제 미국에서 살 거야. 여러분들이 양손에 이민 가방 2개를 큰 거 들고 그 JFK 공항에 내린 거예요. We are going to live in the States. 눈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눈앞에 뭐가 어른거릴까요? For a long time. 아주 긴 시간이 눈에 다 보이죠. 세탁소에서 또는 리커스토어에서 또는 닭공장에서 악정고투하면서 살게 될 그 새로운 인생이 보이죠? 그 인생의 장면들이 그 오랜 시간, long time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미국에 타고 왔는데 우리 눈앞에 뭐가 있다? long time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때는 긴 시간 동안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서 동안에라고 또 우리가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때문에 위하여 뭐 동안에 막 바뀌지만 영어에서는 똑같은 이미지일 뿐이라고. 공항에 도착한 우리 앞에 긴 시간이 놓여 있는 거죠. 비슷하게요. They talked.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에 뭐가 보여요? 앞에 뭐가 어른거리나요? For hours. 앞에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시간 동안 대화를 할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몇 시간 동안이고 대화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그 그림을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안에란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머리 아프세요? 이제 그만할까요? 아직 진짜 쇼킹한 4의 비밀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반 정도 했거든요. 영상 끄실 분은 끄고 가셔도 돼요. 빠이빠이 안녕. 그런다고 진짜 가냐? 자, 이제 갈 사람 갔으니까 우리끼리 진짜로 비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또 상상을 해봅니다. He looks young.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젊어 보인대요. He looks young.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젊으면 젊은 거고 늙으면 늙은 건데 하필 젊어 보이는 건 뭐예요? 어떨 때 우리가 젊어 보인다고 느끼죠? 그 남자 앞에 뭐가 보여야 이런 판단을 할까요? For his age. 앞에 그의 나이가 보여야 되는 거야. 나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젊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 그런 말을 해요. 나이를 알아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는 눈앞에 나이가 어른거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동안인지 노안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 진짜 동안이시네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생이었어.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 보인다라는 거는 그 사람 나이를 모르고선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he looks young이라는 말을 하는 상황, 그 눈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어른 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해보니 나이 때문에 어려 보이는 거지. 나이를 몰랐으면 어려 보인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 때문에 어려 보이는 거예요. 나이를 위하여 어려 보인다? 이건 안 되겠네? 그죠? 나이 동안에 어려 보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걸 뭘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문제라고. 영어에서는 젊어 보이는 남자 앞쪽으로 그 사람의 나이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She is very tall. 그녀는 키가 아주 큽니다. 도대체 얼마나 커야 아주 크다고 얘기할까요? 그죠? 눈앞에 뭐가 어른거려요? For her age. 눈앞에 그녀의 나이를 알아야 그 기준에 비해서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이 때문에 큰 편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녀의 나이에 비해서 키가 아주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for가 비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It's warm. 야, 따뜻하다, 야.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이 따뜻한 날씨 앞에 뭐가 보여요? For November. 11월이 딱 보이는 거야. 눈앞에 11월이 어른거리니까 따뜻하네, 마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인데 이렇게 따뜻하네? 11월 치고는 따뜻하네. 11월인대로 해석을 하든지 11월 치고는 이라고 해석을 하든지 이거는 우리 문제라는 거죠. 추론을 해서 그렇게 정리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추론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다 일일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for의 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제일 힘들어 하세요. I bought this book. 나는 이 책을 샀습니다. 물론 읽으려고 산 건 아니겠죠? 요새 누가 읽으려고 책을 사요? 그냥 꼽아두면 마음이 한결 뿌듯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Secret Grammar, Listening, 여행 영어 이거 좀 사서 좀 꼽아두세요. 누가 읽으래? 공부하래? 그냥 사서 꼽아두시라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교재 구입은 사랑입니다. 아무튼 책을 샀죠. 자, 책을 사서 책이 눈앞에 있는데, 자, 이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죠? For $20. 그렇죠. 앞에 $20가 가고 있어요. 내가 돈을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누군가가 가져가요. I bought this book for $20. 이때는요, 이거를 에로 해석을 해요. $20에 이 책을 샀다. 그래서 이거를 교환 또는 대가, 이런 for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책이랑 $20는 교환하고 또 책의 대가가 $20죠. 그죠? 이걸 우리말로 친절하게 번역을 하자니 $20에 책을 샀다 또는 $20 주고 샀다. 그러면서 문법에서는 이제 교환, 대가 요거는 얼마에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교환 대가의 for는 뭐 얼마에라고 해석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럴 리가. 다음 예문을 보세요. We worked late. 우리는 일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했죠? 우리 야근했어요. 야근을 막 했는데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나요? For 앞에 extra pay. 추가 수당이 눈앞에 아른거리죠. 추가 수당이 눈앞에 있어야 야근을 하지 않겠어요? 추가 수당을 위해서 야근을 했다. 또는 추가 수당을 받고 이제는 또 뭐뭐를 받고로도 외워야 돼? 이 경우도요. 교환 대가 용법 맞죠? 내 야근하고 추가 수당을 교환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추가 수당의 대가가 바로 우리의 야근, 노동력이고요. $20랑 책이랑 교환하고 책 구입의 대가가 $20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또 재밌는 현상이 발생해요. 똑같은 교환과 대가인데 위에 거는 나는 이 책을 $20에 또는 $20를 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래 거는 똑같은 교환 대가인데 추가 수당을 받고야 주고가 아니라 받고 또
추가 수당을 위해 야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정리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뭐뭐를 받고 뭐뭐를 주고 뭐뭐를 위해서 뭐 얼마에 그건 우리 문제라고.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미지를 보고 가장 적당하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영어 강사들은 영어를 잘하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때 for는 얼마에 또는 얼마를 받고 뭐뭐를 얼마를 위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자기가 정리한 내용만 외워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도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한글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야 의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워가지고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for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환 대가의 의미로 for가 사용이 된 예가 엄청 많아요. I used sugar. 설탕을 썼네. 음식에다 뭐 설탕을 넣었다는 얘기겠죠. 앞에 뭐가 오른거리죠? For honey. 꿀을 위해서 설탕을 쓴 거야? 꿀 때문에 쓴 거예요? 꿀에 쓴 거예요? 꿀을 주고 설탕을 썼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그 어떤 의역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는 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설탕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꿀 대신에 설탕을 썼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대신에도 외워야 돼. 내가 설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꿀의 이미지가 떡하니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것도 있죠. An eye. 눈알이 하나 있네. For an eye. 그 앞에 눈알이 또 하나 있는 거야. 눈에는 눈. 요거죠. 정확하게 eye for an eye 요거는요. 교환 대가예요. 맞죠? 그거를 정리해서 우리말로 눈에는 눈. 애는으로 이제부터 외울 거예요. 네 눈깔 하나 빠졌으니까 내 눈깔 하나 빼내야 되겠다. 눈알 앞에 눈알이 놓여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추론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구나. 의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 It's time. 손목시계를 딱 봤는데 그 앞에 뭐가 어른거리죠? For you. 네가 있는 거야. 이 자식이 to go to sleep. 잠자러 가야지 너 뭐하고 있어 마. 그 상황을 우리말로 예쁘게 표현하자고 하니 위안으로 해석해도 좀 어색하고 뭐 때문에도 어색하고 다 어색해 이거. 뭐뭐에 비해서 뭐 안 되고요. 뭐 그렇죠? 야, 너 잠자러 가야 될 시간이야 라고 우리가 의역을 하는 거죠. 이거를 또 뭐 의미상의 주어에는 for를 쓴다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은 것뿐이라고. 그럼 왜 의미상의 주어인데 for를 쓰냐? 시계 앞에 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하나 더 볼게요. That's the train. 기차가 있어. 야, 저거 기차야. 기차 앞에 뭐가 오른거리죠? For 부산. 앞에 부산이 놓여 있네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부산 때문에 기차예요? 부산을 위한 기차예요? 가장 적합한 거는 부산을 향하는 기차다. 부산행 기차다 해야지. 부산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부산행 기차 맞죠? 자, 여기서 끝나면 또 한마디로 TV가 아니죠. 자, 마지막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정말 쇼킹한 거예요. I decided to stay home. 나 집에 있기로 결심했어. 나 안 나갈래. 눈앞에 뭐가 아른거리나요? For it was raining heavily.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를 추론하게 해줘요? 나는 집에서 머물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for는 왜냐하면으로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런 용법의 for는요,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and, but, or, so, for 요 5개가 있는데 because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무튼 여기서 for가 하는 기능은 뭐다? 우리 머릿속에 집에서 방콕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그 앞에 펼쳐진 장엄하게 비가 내리는 장면,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건 우리 문제다는 얘기예요. 추론의 문제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She smiled. 아름다운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어요. 눈앞에 뭐가 선하죠? For she knew it was him. 그 남자가 온 걸 안 거야.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 앞에 그 남자를 알아보는 장면, 그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알아봤으니까 웃음을 지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 for도 등위 접속사예요. 앞뒤로 she smiled, she knew. 주어 동사 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for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단어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추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짧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get, have, for 이런 짧은 단어들은 아주 작은 정보만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지만 그려놓고 의역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뜻이 하도 많아져. 아니 단어 for 이건 굉장히 짧고 쉬운 단어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막 여러 가지로 갈리죠? 라고 우리는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저는 사실 영어 강사할 때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2011년 겨울에 학원을 그냥 때려치고 내가 사람들을 이 시크릿 그래머로 다 계몽시켜주마. 이렇게 아주 거창한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더라고. 계몽 이거 함부로 잘못하면 이거 내란으로 감옥 가는데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이 정도 설명하면 대충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왜 모르지? 이렇게 사실 생각했던 부분이 많아요. 아무튼 제가 반성하고 앞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